환생, 이분들의 어떤 물건을 통해서 그분들이 영혼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걸 처음에 이렇게 실은 거예요. 이제 이건 100년 된 아버지가 5살 때 입으셨던 저고리예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어릴 때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기억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저고리를 보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18살 때의 그 모습이 사진 한 장으로 딱 남아있는 분인데 지금 85, 86살 정도 되신 분이에요. 햇볕 나면 그래도 웃어질 건가 내 가슴 달래며. 네. 이거는 시인이랑 같이 협업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조남수 목사님이라고 4.3 당시엔 되게 유명하셨던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남기신 성경 2권이 있는데 그게 다 중국어판으로 됐대요. 그 당시에는 한글판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 소장된 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있는 거를 제가 가서 촬영을 했어요. 여기 와서 찍은 이유는 그때 8월이었는데 이 나무그늘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함덕 초등학교 교정이에요. 근데 이 나무 사이에 이렇게 놓은 거는 그때 당시 제 느낌은 마치 그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어딘가에 아버님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여기다 놓고 작업을 했는데 이 사진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좋아해 주셨어요. 이거는 형님이 남긴 마지막 그 엽서, 대구 형무소에서 보낸, 형님이 보낸. 근데 보시면 글자체를 보시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동생 손은 농사만 지었던 손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대비되는 저는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이거는 그 대확색이라 그러는데요. 제주도 사투리로 쌀 그릇이에요. 쌀 푸는 그릇인데 이분 인터뷰할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쌀독에 쌀이 있으면 가득 차면 허리도 피고 어깨도 피고 이렇게 당당히 떠는데 쌀독에 쌀이 떨어질수록 허리도 굽고 어깨도 굽고 마음도 굽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안에 이런 제기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빼서 이렇게 나서 촬영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제기 그릇을 이렇게 쌓은 게 모습이 꼭 사람 등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저렇게 제가 쌓은 거고요. 이 작품은 이분 강중훈 유족인데 시인이세요. 지금 성산포에 그 해 뜨는 집 펜션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 펜션 앞에서 바로 보면 성산포 그 앞에 터진목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학살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매일 문을 열면 그 학살터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를 대면하면서 많이 치유가 됐다 그러더라고. 글을 쓰면서.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 미싱으로 자기들 형제들 다 길렀던 얘기, 어머님에 대한 기억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총 맞은 망주석이에요.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망주석 2기가 있어요. 요 입구에 4.3 재단 거기 기증하신 건데 이거는 연적이에요. 연적인데 이분에도 4.3을 엄청 동네 마을이 거의 많이 불탈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겪으셨는데 저런 물건들이 너무 보관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를 어쨌든 보관하려고 막 이 옷으로 싸고 막 이러면서 보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그 홀레복이에요. 그 20살, 4.3을 겪고 나서 20살에 부산의 방직 공장에 취직이 됐대요. 그런데 거기서 천을 자기가 만든 천을 시집 올 때 제주도에 갖고 와서 동네 그 할머니, 옷 제일 잘 짓는 할머니한테 맡겨서 그 홀레복을 만든 거래요. 그리고 요런 지금 빛들은 그분 정원에서 찍은 건데 그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새어 나오는 빛들이에요. 이거는 할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아픈데 이분은 이제 사상 겪고 한참 후에 치매가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4.3에 대한 기억은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화선지에다가 글과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림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세요. 지금 요거 한 장인데 되게 놀라운 작품들이 많아요. 이분도. 이거는 이분의 이 보관했던 창고 바로 앞에서 찍은 건데 요 텍스트들은 그분 형제들 생년월일이에요. 이런 거를 그 책에도 보시면 이런 괴가 있는데 텍스처가 쫙 있는 괴가 있어요. 그거는 조상들 산소 위치 그리고 형제들 생년월일 이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재산이었대요.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제사를 하든 뭐 그거를 어떻게 형제들끼리 그거를 도모를 한다고 부모 아버님이 이거를 낮에는 귤밭에 가고 저녁에는 다시 들여오고 하면서 이게 어렵게 보관했어요. 그리고 이 수저 노쇠 숟가락은 제가 가장 좀 애착이 가는 작품인데 지금 22개 정도 작업을 사람 인터뷰 만나서 했는데 가장 먼저 제가 이 숟가락을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 스토리도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이분 남편이 이제 4.3 때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소식을 모르는 그날부터 어머니가 30년 동안 3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고봉밥을 해서 벽장에 이 숟가락이랑 올려서 기도를 했대요.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이 숟가락으로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4.3이 분쟁이 이제 갈등을 좀 넘어서 평화나 인권의 좀 상징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작가의 좀 바람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작품은 진나영 할머니라고 4.3에 굉장히 상징적인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이 그 당시에 턱에 총이 턱을 관통하면서 뼈가 다 없어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띠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좀 비극적으로 사신 분인데 이분 삼터가 있어요. 오시면 4.3 관련돼서 여행하신 분들은 이분 삼터에 가서 이렇게 분향도 하고 하시는데 그분 방에 가보면 저는 그 사람의 그 할머니의 삶에 비해서 이불이 너무 화사한 거예요. 이 작업은 이 작업도 되게 먹먹한데 이 어머니가 본인의 엄마를 너무 어릴 때 4.3 때 잃어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얼굴 기억을 못하는데 꿈에 너무나 여러 번 똑같은 여자분이 화장을 곱게 해서 나타났대요. 아무 말도 없고. 근데 자꾸 나타나니까 저분이 우리 엄마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관을 이장할 때 다 자기가 성인 돼서 관을 이장할 때 관뚜껑을 열어보니까 꿈에 보던 엄마 얼굴이 그대로 있대요. 99살 난 할머니인데요, 지금. 이 할머니가 19에 요거를 누에를 직접 기르시고 여기서 실을 빼서 염색도 다 하시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처녀들한테 시집 갈 때 다 동네 처녀들이 이걸로 돌려 입었대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수의로 죽을 때 입고 간다고 형제들도 아무도 모른대요. 이 한복의 정체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며느님만 이 한복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빌려서 오는데 1년이 걸렸어요. 절대 안 내주시는 거예요, 이 한복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한 건데 각자가 4.3을 각자 겪으신 분들인데 이제 결혼식 사진이 이제 딱 하나 있는 거를 제가 빌려와서 작업을 한 거예요. 살아남았는데 다 없으니까 10살 때부터 물질을 하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평생을 이 물질을 해서 사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여기저기 병이 나서 물질은 안 하고 있고, 이 수경하고 그 해녀복을 제가 빌려와서 촬영을 했는데, 그 현재의 삶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4.3을 그렇게 혹독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표정은 굉장히 밝아요. 되게 밝고 그리고 되게 억척스럽게 살아내셨고, 그래서 그런 시대의 어떤 흐름에 그래도 잘 적응을 하고 지금까지 이런 작업, 이런 수경이나 뭐 해녀복을 통해서 자기 삶을 또 다시 살아냈던 분이라서. 예, 안녕하세요. 저기 고현주 사진작가입니다. 제가 이 작업을 정말 다시는 카메라를 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들 수 있게 돼서 너무 모든 유형의 무형의 모든 것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 기억의 목소리가 서울에서도, 광주에서도, 전주에서도, 대구에서도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